다양한 과학기술을 소개하는 신기술 플러스 코너입니다. 오늘은 빗물 관리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승민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11년 여름이죠. 이 서울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심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서울 광화문 일대와 강남역도 그렇고요. 주변에서 물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이 같은 도시 홍수의 현상 원인을 뭐로 짚을 수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표면적으로는 여름철 집중호우가 원인이었지만 더 큰 원인은 도시화로 인해 물순환 체계가 깨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가 토양 위에 내리면 빗물은 땅으로 흡수돼 지하수가 되는데요. 하지만 도시의 아스팔트 위에서는 빗물이 땅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일시에 하천으로 유입돼 하류 지역에서 범람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상기후로 집중호우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 도시에서는 아스팔트가 태반이다 보니까요. 좀 더 효과적인 물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전문가들은 기존의 집중형 관리가 아닌 분산형 관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토목공사로 접근하기보다 대지의 투수성을 늘려주거나 옥상 녹화를 적용하고 또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화면 보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심에 비가 내린다. 내리는 비는 거리를 적시고 가로수를 적시고 여름 햇살에 메말랐던 도심 곳곳을 적신다. 그리고 비는 우리의 마음을 적시기도 한다.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이처럼 비는 낭만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하늘은 온통 먹구름뿐입니다. 미처 우산도 챙기지 못한 행인들은 당황합니다. 때로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주는 무서운 재앙이 되기도 한다. 비는 대기 중의 수증기가 지름 0.2mm 이상의 물방울이 되어 지상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약 10만 개의 구름방울이 뭉쳐 하나의 방울로 떨어지는 비는 자연계의 물순환 과정을 통해 지구에 머물고 있다. 물이 해양과 지표면으로부터 증발되고 증발된 수증기가 거대한 공기 덩어리의 형태로 상승, 이동, 응결되는 과정을 통해 지표면에 이르렀다가 하천수와 지하수로 이동하여 다시 바다에 이르는 연속적인 과정을 물순환이라고 한다. 하지만 도시에서는 이런 자연적인 물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를 일으킨다. 토양 대신 아스팔트와 콘크리트가 지표를 덮고 있는 도시는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환경이다. 녹지와 자연 지반이 훼손되면서 도심지 내의 증발 산량도 줄어든다. 빗물의 침투, 유출, 증발, 이 셋의 적절한 비율이 깨지면서 자연스럽게 순환되던 물의 흐름 역시 깨지게 된 것이다. 물순환이 깨지면서 생긴 영향은 고스란히 사람의 몫으로 돌아온다. 단시간에 쏟아지는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형 홍수, 지하수 고갈로 인해 메말라버린 하천, 갑작스런 단수와 한여름밤 도시의 열섬 현상 등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도시형 홍수는 자연스러운 물순환이 깨지면서 일어나는 현상 중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다. 3년 전 서울 광화문 일대와 강남역 주변에서 일어난 물난리도 표면적으로는 여름철 집중호우가 원인이었지만 도시화로 인해 물순환 체계가 깨어진 것이 더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일단 강수량의 부분에 있어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강수량이 발생하는 시기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게 발생을 하게 돼서 짧은 기간에 많은 양의 강수가 발생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던 광거량의 한계를 벗어나는 상황 때문에 이런 도심 침수가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도심지에서 그런 하수량의 광거가 오버될 수 있는 그 양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이유 자체가 그 도심지의 무차별한 개발 그리고 불투수 포장면의
증가로 인해서 도심지 내에서 유출량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도시의 경우 이런 현상은 더욱 심각하다. 특히 서울은 한 방울의 빗물도 땅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불투수층 면적의 비율이 1962년 7.8%에서 점점 증가해 2009년에는 47.7%에 이르고 있다. 주변의 산과 하천 면적을 빼고 도시 지역으로 한정한다면 불투수 면적은 85%를 넘는다. 일반적으로 토양 위에 비가 내리면 빗물은 땅으로 흡수되어 지하수가 된다. 하지만 아스팔트 위에서는 빗물이 땅으로 흡수되지 못해 지하수의 수위도 점점 낮아지게 된다. 자연 상태의 집안에서는 약 40%의 증발산과 50%의 침투, 10%만이 지표면을 따라 유출된다. 하지만 불투수 포장률이 증가하게 되면 약 25%의 증발산과 25%의 침투, 50% 이상의 유출이 발생한다. 이러한 유출량이 일시에 하천으로 유입돼 하류 지역에서 범람하는 것이다. 물순환이 깨지면서 생긴 물 문제는 사람들에게 빗물은 흘려버려야 할 것, 재앙을 가져다 주는 것 등 빗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었다. 하지만 빗물은 모든 수자원의 근본이며 엄청난 가치를 지닌 하늘의 선물이다. 특히 봄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겨울에 갈수기 때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댐이나 저수지에 물이 모이게 된 수자원 확보적인 측면, 또 봄철에 황사 같은 대기질 악화됐을 때 비가 내림으로써 세정 효과, 대기질 개선 효과죠. 그다음 세 번째는 산불 예방 효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봄철에 가뭄을 겪는 이제 국민들이 있을 때 비가 내림으로써 어떤 가뭄 피해 경감, 크게 어떤 네 가지 측면에서 어떤 봄비의 경제적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장마 기간의 강우량도 이랬던 그 대기질 개선 효과에 크게 기여하는 거로 이렇게 분석되었습니다. 이 같은 빗물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분석한 기상청의 연구 결과가 있다. 수자원으로서의 봄비 1mm는 7억 원에 이르고 대기가 깨끗해지는 효과 비용이 더해지면 약 213억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결과다. 여기에 산불 예방 효과와 가뭄 피해 경감 효과를 더한다면 빗물의 가치는 더욱 커진다. 빙설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빗물만이 수자원의 원천이다. 이는 빗물의 중요성과 경제성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전체 강수량은 풍부한 편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름철인 7, 8월에 집중된다는 데 있다. 국가적인 빗물 활용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자. 강수량이 연중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빗물 관리가 용이한 편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치수 정책은 대부분 댐에 의존해왔다. 비가 많이 왔을 때 모아두었다가 물이 부족할 때 방출에 사용하는 것이 댐의 원리로 집중형 물관리의 기본 방식이다. 하지만 강우 패턴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사정은 달라진다. 최근 들어서 어떤 집중호우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발생한 걸 맞고요. 예를 들어서 1980년대 같은 경우에 한 60회 정도의 집중호우가 발생했던 게 2000년대 들어오면 2011년도죠. 그때는 뭐 한 133회로 한 60% 이상 증가, 2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빗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물 부족 문제도 해결하면서 동시 홍수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서울대학교의 빗물연구센터가 있는데요. 네. 빗물 저금통이나 옥상 정원, 또 빗물 침투 기술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빗물 저금통이란 내린 빗물을 하수관으로 곧바로 버려지지 않게 하고 260리터까지 모아둬 도시 홍수를 예방하는 기술입니다. 옥상 정원은 오목한 바닥 구조로 최대한 많은 양의 빗물을 모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물을 천천히 빠지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빗물 침투 기술은 도시화 진행으로 인한 지하수 고갈과 또 하천 건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린 빗물을 인위적으로 토양 속으로 침투시키는 기술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건물마다 빗물 저금통이나 옥상 정원이 설치가 되고 빗물 침투 시스템이 많아진다면 도시 홍수도 예방하면서 지하수 고갈 등 이 물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승민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